사마천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사마천 할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마천이 없었으면은 저란 존재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사마천과 사기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으로부터는 공부, 학문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요. 사마천을 통해서는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또 좀 더 착한 쪽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사마천으로부터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사마천 여러분들 앞에서 사마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대단히 큰 행운이죠. 8번째, 중국 사람들 팔자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아주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8번째 이야기는 과연 뭘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가업을 잇고 달력을 만들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그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게 되는 과정도 이제 오늘 8강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달력을 만들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남긴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달력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 사마천이 달력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마천 다이어리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1년치 다이어리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매년 뭐 해가 바뀔 때마다 예를 들면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1년 다이어리를 구입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매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365일 그죠? 이렇게 요일과 그다음에 국경일이나 이런 정해져 있는 날짜들이 없는 그냥 메모하고 기록하고 사마천과 사기를 소개하는 부록들이 달려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번째 강의 제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마천 이야기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가업을 잇게 됐고 사기 외에 사마천이 남긴 업적 가운데 하나로 달력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사마천 자서전과 다른 기록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용문에서 태어났다. 기원전 145년입니다. 황하의 북쪽 용문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랐다. 10살 때 고문을 배웠고 19살 때 장안 근처 무릉으로 이사를 했고 19살 때 뉴욕 곽해를 만나는 경험을 했고요. 20살 때는 천하를 여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낭중이라고 하는 예비관료로 입사해서 일을 하면서 사나미 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오다가 아버지의 위독함을 전해받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단계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36살 때 사마천 나이. 태사공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기원전 108년입니다. 기원전 110년에 돌아가셨죠. 110년, 109년, 108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3년상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천은 태사령이 되어서 사관의 기록과 석실, 금괴에 수장된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3년상을 치르고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은 겁니다. 태사령이라는 자리를.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3년상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냈잖아요. 또 지금도 3년상을 고집하는 완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3년상은 정확하게 3년을 지낼까요? 36개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3년상은 25개월을 치르는 게 3년상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4개월 지내면은 2년 지나갔잖아요. 거기서 한 달 더
그러니까 2년 1개월, 25개월을 상을 지내면은 3년상을 치르는 게 됩니다. 횟수로 3년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왜 할 일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3년상을 치렀을까? 막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답니다.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각각 3년상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에서 몸을 받아서 태어난 다음에 자기 손으로 어설프나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대소변을 가릴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대개 3살 넘어가면서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 그때까지는 모든 걸 부모가 다 챙겨주고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살 될 때까지의 부모가 챙겨주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기간이 3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 3년상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아무튼 기원전 110년 아버지 태사공 사마담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기원전 108년 사마천 나이 38살입니다. 태사령이 되어서 사관의 기록과 석실, 금괴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쭉 수집하거나 보관해온 역사 기록들을 다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천이 역사책을 쓸 준비를 하는 나이가 38살 때부터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잠깐 한 가지 또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상식 가운데 하나. 기원전 108년 우리나라 역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08년 하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고조선이 멸망한 해입니다.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해서 고조선의 내분으로 이듬해인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망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108년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기원전 108년에 사마천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109년 사마천이 아버지 상을 치르고 있을 당시에 한나라의 군대가 고조선을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상을 마치고 사마천이 태사령에 취임할 무렵에 고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이 고조선의 멸망사 기록을 역사책 속에다가 남깁니다. 사기에다가. 그게 조선열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요 사기 기록, 사기권 115, 115번째 기록이 조선열전입니다.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요. 일반 전문가들도 이 사마천 사기에 조선열전이 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 기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사마천 38살 때 고조선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으로 사료라고 하는 역사료로서 제일 중요한 1차 사료에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다.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꼽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사기 조선열전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뭐라고요? 사기에 조선열전이 있다. 무슨 기록이라고요? 고조선 멸망사 기록이다. 어떤 기록이라고요?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이다. 사마천 38살 때 고조선이 망했고 그해 사마천이 태사령이라고 하는 사관 벼슬에 취임한 해이기도 하다. 고조선 원정에 한 해 전인 기원전 109년에 고조선 원정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써놓은 기록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고 한국 고대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 기록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몇 시간이고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두고 자세한 것은요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려 중국에 가면요
조선열전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해서 한 40분짜리 긴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에티켓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사마천이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8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마천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마천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죠. 그리고 5년 뒤인 태초 원년 기원전 106년,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게 기원전 108년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해수로 2년 뒤인 기원전 106년 11월 갑자일 초하루 동지에 새로운 달력인 태초령을 반포하면서 명당에서 의례를 거행하고 제후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받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아버지 태사령 자리를 물려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 신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력 이름이 태초력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태초력이 음력입니다.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가운데 음력 생일 쓰는 분들, 아직도 세는 분들도 있죠? 예. 음력입니다. 다른 말로 농사 짓는 절기에 맞춘 달력이라고 해서 농력이라고도 합니다. 사마천이 2100여 년 전에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달력, 태초력이 바로 음력입니다. 그게 동양사회에서 2000년 동안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겁니까? 그 음력 이름을 당초에는 태초력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그전 달력은 뭐가 다르냐? 그전의 달력은 진나라 시대 달력을 썼는데요. 한나라가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가 초창기 때는 진나라 때 쓰던 달력을 그대로 이어서 썼어요. 이 진나라의 달력은 한 해의 시작이 10월 달이었어요. 엥? 뭔 한 해의 시작? 지금 우리는 1월 달 시작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한 해 시작이 10월 달이라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달력은 한 해 시작이 10월 달이었습니다. 그것이 농사 절기하고도 맞지 않아 가지고 사마천하고 전문가들이 상의한 끝에 한 해 시작을 1월 달로 시작되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고 그 달력이 태초력이고 그 달력이 바로 음력의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록입니까? 그죠? 태초력입니다. 사마천이 한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사마천은 공무에 엄청나게 쫓깁니다. 사마천은 당대가 알아주는 인재였어요. 그리고 한나라, 이때까지만 해도 한나라 무제하고 사마천 관계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나라 무제는 인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 곁에 두길 좋아했죠. 그리고 자기가 여행 갈 때마다, 순시 나갈 때마다 사마천을 데리고 수행하게 했잖아요.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사마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아주는 집안이었고, 또 사마천은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정말로 총애받는, 그리고 누구나 기대하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합니다. 사마천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 당시 자기가 얼마나 바빴냐 그러면 대하를 인 채 하늘을 볼 수 없기에, 그죠? 이렇게 큰 대하를 머리에 이고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그 대하에 물이 들어있으면 쏟아져 버리죠. 그죠? 그만큼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하인 게 이제 일이죠. 공무죠. 그래서 손님들과 사귐도 끊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미미한 재능이나마 오로지 한마음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임금의 눈에, 황제의 눈에 들고자 했습니다. 라고 이랬어요. 대하를 인 채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대분망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대하를 인 채 하늘을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정죠. 대하를 인 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일에 쫓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마천이 바빴습니다. 태초력 제정 이후로 그때가 사마천 나이 42살 무렵인데요. 그 이후로 역사서 집필을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42살 이후로
역사책을 집필한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공무에 쫓기면서도 역사책을 쓰다가요. 47살 때 사마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 첫 시간부터 계속 소개했던 젊은 장수 이릉이라고 하는 장수를 변호하다가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황제를 비방한 제목을 쓰고 47살 때 옥에 갇히고 48살에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49살의 나이로 사마천이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하게 되는 구역이까지 했지 않습니까? 바로 47살 때 사마천이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릉지화라고 합니다. 이릉의 화. 이릉 때문에 화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릉지화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잠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사마천이 49살의 나이로 궁형을 자청하는 데는 정말로 엄청난 고뇌가 뒤따랐을 겁니다. 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2100여 년 전에 49살의 나이로 성기를 잘라버리는 궁형을 자청하는 것은 결국은 죽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죽을 확률이 8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사마천은 그 확률을 20%밖에 안 되는 그 확률을 붙들고 궁형을 자청을 합니다. 저 페르시아 지역의 궁형은요, 작두로 남성의 성기 부분만을 잘라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때 궁형은요, 고환까지 포함해가지고 남성의 성기 전체를 칼로 도려내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혈해서 피가 어느 정도 멈추면은 지투를 다 죄인한테 가하는 형벌이잖아요. 이게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들어가면은 죽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몸을 이제 추스려야 되는데 죄인을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찜질방이나 황토방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에 치는, 여러분들은 뭐 젊은 분들은 누에를 잘 모르겠지만 비단실을 뽑아내는 벌레 있죠, 그죠? 그게 누에잖아요. 근데 거기서 번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에는 창문 같은 걸 전부 다 바람 안 들어오게 막아놓고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잠실이라고 해요. 누에 키우는 방을 잠실로 보냅니다. 그 잠실에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는 오줌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뭐 위수술이나 이게 내장 수술을 하면은 방귀가 나와야지 수술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궁형은요, 오줌이 나와야 됩니다. 성기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남는 거라고는 오줌 구멍밖에 없잖아요. 요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거위털을 요도에 박아둡니다. 임시 오줌 나오는 길이죠. 그렇게 해서 잠실에서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 몸을 추스리면서 오줌이 나오면은 성공한 거고, 오줌을 못 누우면 요독증이라고 해요. 요독증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릉지화입니다. 흉노와의 전투에 나가서 5,000명의 결사대로 흉노하고 싸워서 계속 승리하던 이릉이라는 젊은 장수가 중과 부적으로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흉노의 7만, 8만 군사하고 싸우다가 전멸 위기에 놓이자 어쩔 수 없이 남은 병사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릉이 항복합니다. 이 항복한 이릉을 두고 조정 대신들이 이릉을 비난을 하죠.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황제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사마천에게 사마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마천 생각을. 거기에서 사마천이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다 지 몸 하나만 지키려고, 집안 하나만 지키려고 이릉을 헐뜯고 비난하는 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사마천이 솔직히 얘기를 한 겁니다. 이릉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장수고 그 할아버지 이광은 명장 중에서도 명장이고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흥의 인품을 쭉 변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흥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도망쳐 나와가지고 나라에 큰 보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구원병이 제때 오지 않아서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총사령관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걸립니다. 이 대목이. 바른 말을 한 요 대목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당시 총사령관이 누구냐 그러면 황제인 한나라 무제하고 천안 매부지간이에요. 황제 무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부인이라고 하는 후궁의 오빠가 총사령관인 이광리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이광리를 네가 뭘 한다고 비방하느냐라고 옥에 가뒀다가 반역죄를 물어가지고 황제를 비방했다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게 48살이고 궁형을 자청한 것이 49살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사기를 저술하기 시작했다. 42살 이후로. 그리고 7년 뒤 42살에 사기를 저술했다는 게 바로 이 기록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약 7년 뒤 태사공은 일흥의 화를 당하여 감옥에 갇혔다. 나는 이것이 내 죄란 말인가? 이것이 내 죄란 말인가? 몸은 망가져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구나. 궁형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라며 깊이 탄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의 가업을 뒤이어서 태사령이 돼서 사마천은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라고 얘기했죠? 태초력이라고 하는 즉 음력 달력을 만들었다, 제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47살 때 일흥을 변호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궁형을 자청할 때까지의 과정, 이 이야기 8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궁형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마천의 위대한 선택과 그다음에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면서 느낀 느낌, 그리고 사마천이 거기서 깨달은 바, 생사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인 9번째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복습과 예습은 김영수의 쪼말자중국 유튜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